세계 정세부에 다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전재현입니다. 여러분, 만약 대만의 장관이 갔다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아직 판을 너무 순하게 본 겁니다. 진짜로 움직인 건 정권이 아닙니다. 내각도 아닙니다. 움직인 건 집권당의 중추입니다. 하기우다고 이치는 스스로 전면에 서지 않으면서도 치명적인 한 방을 던졌습니다. 노림수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지금 타이베이에 발을 디딘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민당 LDP의 간사장 대행 하기우다 고이치입니다. 그 이름의 무게는 가볍지 않습니다. 이번 움직임은 사흘입니다. 체류도 사흘입니다. 회담은 장관급에 준하는 수준까지 닿을 수 있도록 조율되고 있습니다. 이건 관광이 아닙니다. 의례 방문도 아닙니다. 정부는 앞에 나서지 않고 집권당이 전선에 서는 설계입니다. 장관을 보내면 곧장 도발이라 규정됩니다. 민간을 내세우면 너무 가볍습니다. 그 중간 지점이 집권당 간부입니다. 중국에는 정부가 아니다라고 말할 여지를 남기고 대만에는 메시지가 정확히 도착하는 형태입니다. 말만 놓고 보면 여지를 남긴 것 같지만 현실은 남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놓고도 이름만 바꾸면 죄가 사라진다고 믿는 식의 말장난과 달리 외교에서 남는 건 결국 기록입니다. 중국은 대만 유사와 관련된 발언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압박을 거듭합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자극하지 말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보통이라면 침묵입니다. 하지만 이번은 침묵이 아닙니다. 수가 놓였습니다. 그것도 고함으로 놓은 수가 아닙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워지지 않는 기록입니다. 러시아가 전장을 정의라고 포장해도 시신과 폐허가 남듯 여기서는 말이 아니라 발자국이 남습니다. 왜 하기우다고 이치는 스스로 전면에 나서지 않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정권 순회가 움직이면 정면 충돌이 됩니다. 하지만 집권당 간사장 대행이라면 정부가 아니다라는 출구를 남기면서도 집권당의 의지를 돌에 새길 수 있습니다. 이 거리가 가장 절묘합니다. 대만에는 함께 있다는 메시지가 전달되고 중국에는 부정할 여지가 남습니다. 한 발 들어가되 문고리는 잡지 않는 척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척이 외교에서는 무기가 됩니다. 동시에 대만 측은 연말부터 연초까지 30명 규모의 의원단 왕래를 전망합니다. 단발이 아닙니다. 파도입니다. 떠들수록 중국은 반응과 수습을 과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두려워하는 기색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말로 맞서지 않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사실의 벽돌을 한 장씩 쌓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여론전과 선전으로 현실을 덮어보려 해도 전선이 움직이면 지도가 바뀌듯이 사실이 쌓이면 공기가 바뀝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무엇일까요? 대만을 특별 대우하지 않고 당연한 상대로 대하는 것. 그것이 가장 잘 먹힙니다. 중국이 싫어하는 건 강한 말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평범하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 순간 대만은 실무의 의미에서 국가처럼 대우받기 시작합니다. 대소동이 아니라 조용한 절차의 누적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어디에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언제였는지 그 기록이 남습니다. 러시아가 침공을 특별이라 부르며 의미를 바꿔치기 해도 국제사회가 보는 건 그 단어가 아니라 탱크의 궤적이듯 여기서도 남는 건 문장보다 발자국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기우다는 처음부터 스스로 가지 않고 적합한 인물을 전면에 세웠을까요? 중국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강하게 반발하면 내정 간섭처럼 보이고 침묵하면 기정사실이 진행됩니다. 어느 쪽을 택할까요? 소리치면 손해, 모른 척하면 더 손해. 판이 그렇게 짜여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해부입니다. 오늘 밤 이 한수의 앞모습을 해부합니다. 댓글로 먼저 예상을 걸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증거도 제시하겠습니다. 간사장 대행이 무엇이냐? 당 운영의 사령부를 대리하는 자리입니다. 의원단을 묶고 자금과 인사의 흐름도 쥐는 위치입니다.
그런 인물이 대만 땅에 선다는 의미는 무겁습니다. 정치의 말이 아니라 사실의 배치입니다. 이 지점을 잘못 처리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설계자는 자신을 숨깁니다. 시끄럽게 드러나지 않되 기계는 돌아가게 합니다. 만약 총리나 장관이 갔다면 중국은 즉시 정부의 도발이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권당 간부라면 정부가 아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도주로가 외교에서는 무기입니다. 동시에 대만에는 집권당 중추가 왔다는 사실이 남습니다. 이 라인이 가장 잘 먹히는 선입니다. 구식 외교는 상대의 반발을 기준으로 움직였습니다. 공기를 읽어라, 배려하라, 그 말이 손발을 묶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식은 기준을 일본 쪽으로 되돌립니다. 반발은 예상범위입니다. 두려워, 멈추지 말라. 멈추면 나라가 줄어든다. 그 차이가 이번 움직임에 드러납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해놓고 안보를 외치며 멈추라고 강요하는 장면과 닮았지만 여기서는 그 강요가 통하지 않게 만드는 설계가 핵심입니다. 또 하나 무거운 점이 있습니다. 하기우다는 대만 측과의 인연과 신뢰를 축적해왔다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더 높은 수준의 회담 조율이 진행됩니다. 형식적 방문이라면 여기까지 조율되지 않습니다. 조율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수면 아래에서 이미 길이 뚫렸다는 선택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수입니다. 강하게 반발하면 내정 간섭으로 비치고 무시하면 방문이 기정사실로 쌓입니다. 그래서 말의 고함보다 침묵의 압력을 쓰려 합니다. 조용히 조여서 상대 내부를 갈라놓는 방식입니다. 외압은 떠들수록 눈에 띕니다. 조용히 조일수록 내부의 균열을 유도하기 쉽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군사력만이 아니라 에너지와 정보 공간으로 생활의 틈을 파고들어 흔들듯 압력은 늘 정면이 아니라 틈을 노립니다. 여기서 하기우다가 내건 것은 대만 독립의 선동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진영으로서 당연한 교류를 담담하게 계속하는 것. 특별 대우도 공포도 없습니다. 그게 가장 아픕니다. 대만을 평범하게 대하면 중국이 만들어 온 예외의 서사가 흔들립니다. 흥분하지 않고 무모하지 않고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전쟁이든 외교든 큰 소리보다 더 무서운 건 조용한 지속입니다. 러시아가 며칠이면 끝난다 하던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유도 결국 지속이 얼마나 잔혹한지를 보여줍니다. 대만 측은 연말에서 연초에 걸쳐 30명 규모의 왕래를 내다본다고 했습니다. 하기우다는 그 선행자입니다. 흐름이 만들어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되돌리는 순간 되돌린 쪽이 스스로 끊어낸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처음에 막고 싶지만 막을 입이 없습니다. 정부가 움직이지 않는 지금 당이 움직입니다. 그게 장치입니다. 함정입니다. 중국은 소리칠수록 손해입니다. 무시할수록 관계는 깊어집니다. 이 게임에서 이기려면 일본이 먼저 공포를 벌여야 합니다. 외교는 두려워하는 순간 깨집니다. 그래서 설계자는 전면에 서지 않고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간사장 대행입니다. 일부 보도는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반발 자체가 아닙니다. 일본의 정치 판단을 타국의 감정으로 재는 습관이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반발을 먼저 놓으면 논의가 죽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영원히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합니다. 하기우다가 보여준 것은 작은 도발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사실을 쌓는 기술입니다. 그것이 국익을 지키는 외교라는 겁니다. 러시아가 국제 규범을 짓밟고도 우리의 국익을 외칠 때 그 국익이 결국 폐허로 귀결되는 걸 우리는 이미 봤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국익은 말이 아니라 설계로 지켜야 합니다. 겉으로는 밋밋하지만 효과는 화려합니다. 중국은 그걸 읽습니다. 그래서 경계합니다. 그게 노림수입니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하기우다가 이것을 단발로 끝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의원단의 왕래가 이어지면 대만과의 협력은 제도와 물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건 조용하지만 강합니다. 군사도 연설도 아닙니다. 항만이 움직이고 의원이 오고 회담 일정이 쌓일 뿐입니다. 그 누적이 강합니다. 중국은 경제나 관광으로 흔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취해야 할 기준은 하나입니다. 공포가 아니라 이익으로 생각하는 것. 중국의 기분이 아닙니다. 국익과 가치관으로 결정하는 것. 그게 이 한수가 일본에게 강요하는 답변입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기서 결론을 댓글로 적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방문의 이면에 있는 일본 국내 정치와 당내 역학을 해부합니다.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 하기우다가 집착하는 지점은 어디인지 다음으로 넘어가십시오. 지금은 아직 예고편이기 때문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끝까지 오십시오. 이번 방문을 단순한 강경 자세로만 본다면 읽기가 얕습니다. 하기우다가 휘두른 것은 칼이 아닙니다. 배치입니다.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정부가 움직이면 국가 의지로 새겨집니다. 새겨지기 때문에 상대도 정면으로 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이 움직이면 국가 결정이 아니라는 여백이 남습니다. 그 여백은 약함이 아닙니다. 외교에서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됩니다. 그리고 간사장 대행이라는 직함이 주는 여백을 넘어서는 무게가 하기우다에게 있습니다. 그는 당내 조정의 중추이고 인사와 선거의 공기를 읽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타이베이에 선 것만으로 메시지는 완성됩니다. 중요한 건 장관도 아니고 젊은 얼굴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만이 가볍게 대할 수 없는 임무를 게다가 정부가 아니라 당의 이름으로 보냈습니다. 중국에게는 최악의 온도입니다. 무시도 못하고 반발도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율되는 회담 상대는 대만 총통 라이칭더입니다. 형식 방문이라면 이런 수준의 조율까지 가지 않습니다. 조율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기정사실의 시작입니다. 만날지 말지가 아닙니다. 만날 가능성이 크게 드러난 순간 단계가 바뀐 겁니다. 왜 하기우다는 모든 것을 시끄럽게 만들지 않을까요? 소모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고 지도자가 전면에 서서 강한 말을 던지면 국내의 분열을 키웁니다. 분열은 외압이 자동으로 먹히는 길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분열을 만들고 흔들어라는 방식으로 전장을 넓혀온 것처럼 내부가 갈라지면 외부 압력은 더 날카로워집니다. 그래서 설계자는 전면에 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멈추지도 않습니다. 당을 움직이고 국회의원 왕래라는 형태로 쌓습니다. 목소리가 아니라 발자국을 남깁니다. 또 하나의 복선은 대만 측이 연말에서 연초까지 30명 규모의 왕래를 예고했다는 점입니다. 한 사람의 방문은 점입니다. 점이 이어지면 선이 됩니다. 선이 이어지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된 교류는 멈추기 어렵습니다. 멈추면 멈추게 한쪽이 외압에 굴복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 구도를 싫어합니다. 강하게 반발하면 간섭의 인상이 짙어지고 침묵할수록 왕래가 평범해집니다. 평범해지면 대만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게 됩니다. 특별하지 않게 되는 순간 중국의 서사는 흔들립니다. 그래서 압력은 올 겁니다. 하지만 압력이 올수록 누가 비정상인지 더 선명해집니다. 이 한수의 목표는 강행의 연출이 아닙니다. 공포의 기준을 버리고 국익의 기준으로 움직이는 체질을 만드는 겁니다. 그건 한 번의 회담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내고 기록을 남기고 다음을 예정하는 반복으로만 현실은 움직입니다. 여기까지 보이면 하기우다 방문은 사건이 아닙니다.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막으려면 일본 내부의 공포를 다시 불러와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초점은 일본 내부에서 누가 두려워하고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공포를 팔아 브레이크를 거는지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약화시키는 최대의 적은 베이징이 아니라 도쿄의 반사입니다. 뉴스가 뜨는 순간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긴장이 고조된다. 관계가 악화된다. 그 말이 언제나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순서입니다. 먼저 일본의 판단이 있고 다음에 상대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응을 먼저 놓으면 판단이 처음부터 쪼그라듭니다. 기준이 바뀝니다. 기준이 중국이 됩니다. 일본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화나게 한 것이 됩니다.
교류는 필요가 아니라 자극이 됩니다. 이렇게 논의는 국익에서 벗어나 감정관리로 떨어집니다. 외교를 상대의 기분 맞추기로 바꾸는 주문입니다. 왜 사람들은 반발 예측을 좋아할까요? 손쉽고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말하면 책임이 생깁니다. 그러나 반발을 말하면 도망길이 생깁니다. 나는 판단하지 않았다. 상황을 설명했을 뿐이다. 정치도 언론도 그 도망길에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하기우다가 노린 건 이 습관의 파괴입니다. 반발은 올 겁니다. 그래도 움직입니다. 하지만 큰 소리로 맞받아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반발 뉴스는 공중에서 맴돌고 사실은 앞으로 갑니다. 정부가 아니라 당이 움직이고 국회의원이 왕래하고 일정이 쌓입니다. 반발을 이유로 멈추면 멈춘 쪽이 이상해 보이게 됩니다. 그 구조가 효력을 냅니다. 일본 내부에는 신중론이 있습니다. 자극하지 말라, 경제가 아프다, 관광이 줄어든다. 그 목소리를 거칠게 맞서면 내부의 불이 먼저 커집니다. 그래서 설계자는 칼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정부의 간판을 빼고 당의 왕래로 낮춥니다. 총점을 얇게 만들고 사실만 쌓습니다. 알아차렸을 때는 선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역설적 설계가 있습니다. 반발을 두려워하는 층은 상대를 강하게 봅니다. 제재가 온다, 압력이 온다. 그래서 못 움직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설계는 반대입니다. 상대가 강할수록 더 담담하게 평범하게 대합니다. 특별 대우하지 않습니다. 과잉으로 겁먹지 않습니다. 그 태도가 상대의 서사를 깎습니다. 강대국의 얼굴은 남이 겁먹어줄 때 유지됩니다. 겁먹지 않는 상대는 애초부터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발은 오지만 반발은 만능이 아닙니다. 강하게 나오면 간섭으로 보이고 약하게 나오면 기정사실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먼저 일정을 만들고 왕래를 겹치고 다음 계획을 앞당겨 둡니다. 계획이 커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철회는 패배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보입니다. 이번 전장은 타이베이도 베이징도 아닙니다. 도쿄의 공기입니다. 누가 기준을 빼앗고 누가 공포를 팔고 누가 이득을 보는지 그 선을 못 보면 이 한 수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질문은 하나입니다. 일본은 누구의 감정을 기준으로 움직일 것인가? 중국의 반발인가? 일본의 국익인가? 이 질문을 피할수록 국가는 작아집니다. 그리고 다음 파트에서는 더 구체로 들어갑니다. 이 왕래가 제도와 공급망으로 내려가는 순간 어떤 산업이 움직이고 어떤 상징이 움직이고 어떤 이해가 충돌하는지, 중국은 어디서 실제로 흔들어 올 것인지, 결론부터 말하면 정면이 아니라 생활의 틈입니다. 비자, 수입, 관광, 기업에 대한 행정적 압박, 그리고 정보 공간에서 위험하다, 긴장이 높아진다 같은 말을 늘려 공포를 되살리는 방식입니다. 목적은 방문 하나를 막는 것이 아니라 지속을 끊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선만이 아니라 생활을 흔들어 전쟁을 길게 끌어온 것처럼 외압은 늘 우리의 일상 틈을 노립니다. 결론입니다. 이 한 수가 효과적인 이유는 힘을 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기우다는 전면에 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은 멈추지 않습니다. 정부 간판을 떼고 당의 중추를 움직이고 의원 왕래로 사실을 쌓습니다. 말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발자국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가 타이베이에 섰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다음에 누가 가는지 그 기록이 늘어날수록 대만은 평범한 상대가 됩니다. 중국이 싫어하는 건 욕을 먹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특별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 그리고 조용히 현실이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아무리 선전을 퍼부어도 전쟁의 비참함이 숨겨지지 않듯 여기서도 조용한 기록은 숨길 수 없습니다.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묻습니다. 중국의 반발이 있으니 그만둘 것인가? 반발이 있으니 더 대비하고 계속할 것인가? 공포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국익과 가치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답은 다음 한 번이 아니라 다음 10번의 누적에서 결정됩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세계 정세의 분은 이쯤에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세계 정세의 분은 여러분의 댓글을 늘 기다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